영적인 개념의 대국.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영적인 개념의 대국. 흔히 대국이라고 하면 영토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경제력과 군사력도 뒷받침된 나라를 뜻한다. 그러나 모세의 대국 개념은 달랐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노예 백성이 아닌 대국 백성처럼 살기를 원했기에 죽기 직전에 그런 대국 개념을 심어주었다. 모세가 생각하는 영적인 개념의 대국은 어떤 나라인가? 1.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살게 되고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했다. 규례는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등과 같은 법규를 뜻하고, 법도는 규례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성경에서 두 단어는 자주 함께 언급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즉, 모세는 율법을 듣고 지킬 때 사는 길이 열리고 가나안 땅을 얻는다고 했다. 말씀을 지킬 때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완전한 말씀을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려고 모세는 바알보올의 추종자를 다 멸망시킨 사건을 상기시켰다. 바알보올 사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이방인 술사 발람에게 미혹되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모압이 섬기던 타산의 신인 보올 지방의 바알이란 뜻을 가진 바알보올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죽은 사건이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 비극적인 사건을 상기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교훈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잘 정비된 규례가 있고 그 규례를 잘 지키면 이방 민족들이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감탄할 것이라고 했다.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은 것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사실상 지혜와 지식이 많은 것이다. 순종의 영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식은 영혼과 공동체에 독이 된다. 광활한 영토와 많은 백성과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보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오히려 영적인 개념의 대국이다. 교회도 교인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큰 교회다. 2.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셔서 사는 길도 열어주시고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고 최선의 기도 응답도 주신다.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는 나라도 큰 나라로 여겼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나라도 큰 나라로 여겼다. 화려하고 신비한 모습을 한 이방신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늘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라. 세상 사람처럼
이익과 손해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따라 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막히는 길이 열리는 길이다. 또한 망하는 길인 것 같아도 망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언젠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손해가 이익으로 변화된다. 그 이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를 위해 환원하려고 할 때 얼마나 복된 사회와 나라가 되겠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이고 결국 그런 나라가 영적인 개념의 대국이다. 3.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의롭다는 것이다. 힘써 공의를 추구하라. 개인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정의인 공의는 더 중요하다. 아무리 공의로운 법도 지키지 않으면 공의가 살지 못한다. 법과 원칙과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 나라가 대국이고 미래의 진짜 대국이 된다. 이기적인 삶은 좋은 인물을 만들지 못한다. 좋은 리더란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리더다. 리더는 자기 지역이나 단체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기 지역이나 단체의 손해도 감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들이나 지역민들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리더가 공정하게 공동체를 이끌게 해야 한다. 자기 단체의 이익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불의한 원칙에 매달리며 불의하게 그 단체의 이익만 대변하면 안 된다.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미래가 있는 대국이 된다. 역사는 당대의 이익으로만 평가받지 않기에 후대의 유익까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사를 관철해온 충돌의 역사는 한 국가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단체의 선민화를 용인하지 않기에 공정하게 전체의 공동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자기 지역이나 자기 단체에 대한 편애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말라. 편애받기를 지나치게 요구하면 점차 남에 대한 편견도 심해진다. 편애는 일시적인 이익은 얻게 해도 장기적으로는 비극을 낳는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불의한 편애는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 편애를 받을 때는 좋지만 점차 사회가 공의롭게 되어 편애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정신적인 금단 현상을 겪으면서 남들로부터 더 서러움을 받게 된다. 편애받았던 사람은 옛 시절을 그리워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늘 공의를 향해 공명하기에 편애받던 상황은 언젠가 반드시 퇴조된다. 그러면 편애받은 사람은 심각한 전락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공정하게 평가받거나 대우받지 못하고 외적인 요인으로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입은 사람의 미래는 전진하는 미래보다 후퇴하는 미래가 된다. 사람에게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와 혜택이 없어야 창조성과 진취성이 커진다. 권력 집단이 부패했을 때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최고 권력자까지 연결되었기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화 한 통화의 연결이 가능한 인맥에 집착했었다. 그러면
진취성과 창조성을 잃고 비굴하게 연명하는 인생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편애하면 그 자녀는 주변 상황이 힘들어질 때 그 상황을 극복하기 힘든 불행한 존재가 된다.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이 없이 전화 한 통화에만 신경 쓰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편애가 가져다주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과다. 자기만 생각해 달라는 청탁성 편애 심리를 거부해야 복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불의한 편애를 추구하는 청탁성 인생이 되지 말라. 지나친 원칙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특권보다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행복을 얻고 미래를 얻는다. 이기적인 욕망을 빨리 채우려고 원칙을 쉽게 버리면 잠깐 빨리는 갈 수 있어도 언젠가는 벼랑으로 떨어진다. 심은 대로 거둔다. 참된 은혜는 심은 것 이상을 빨리 거두려고 할 때 주어지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할 때 주어진다. 심은 것 이상을 거두려는데 너무 혈안이 되면 언젠가 벼랑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커진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라는 피해의식에 젖어 살지도 말고 반대로 경직된 원칙주의자도 되지 말라. 원칙에 충실하고 열심히 심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예로운 대국 시민이 되라.